안녕하세요. 자, 일주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일주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 일주론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좋은 쓸만한 말이 있어서 하나 이렇게 넣어봤어요.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났을 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안철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났을 때다.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났을 때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다. 일반인들도 우리가 공부하는 운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에 대한 성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화는 우리가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정화는 일반적으로 달빛 또는 촛불 이런 거를 연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공부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공부는 나선식 학습법이라고 교육학에 있어요. 나선식 학습법. 나선식 학습법. 그래서 공부한 것을 반복해서 나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반복학습이 학습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역학은 외우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고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소한 말도 많고, 다음에 또 한자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한자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근래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한자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아주 좋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한자를 과외를 시키고 한자 급수를 따고 하는 그런 극성스러운 엄마들도 있지만, 이 한자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중국의 한문을 한자로 해서 우리 한글에 한자화된 글자가 많죠. 한글화된 한자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공부는 무슨 식 공부를 해야 된다? 나선식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화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태양은 병화를 얘기하는 거고, 정화는 빛이다. 빛. 그래서 우리가 소광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등화나 그 다음에 촛불, 살아있는 불로서 인체의 심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정화는 촛불이죠. 촛불을 본다면 초는 이렇게 생겼죠. 초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심지가 들어있고, 이 나와있는 심지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타게 돼 있죠. 그래서 속에는 또 이렇게 까만 근심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밝게는 밝지만 안에는 검은 빛이 감도는 것을 우리가 촛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화는 뭐가 있어야 된다? 꼭 간목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간목, 즉 심지가 있어야 최고의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화가 용신인 자, 그러니까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일단 자비심과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예민하고 섬세하고 착하다. 그 다음에 자상함과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로 남을 어루만지는 신이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주면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이기도 하다. 온정의 손길 또는 역학 등의 인연이 깊은 것이 정화 일주들의 성격이다, 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화는 밤을 수하는 화신과 같다. 우리가 밤인 신유술 해자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밤을 수하는 화신을 정화라고도 합니다. 정화는 정으로 밤에 하는 직업,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직업은 비밀이 많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정화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등대, 촛불, 그 다음에 인공적인 열, 호롱불, 전기불, 어두운 것을 밝히는 공사의 불로 우리는 정화를 상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성적인 인자다. 그래서 자상함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 또는 선생 또는
봉사의 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는 신체의 눈이나 심장, 소장, 혈압 등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화일주들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정화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가을 겨울의 정화는 뭐다? 가을 겨울의 정화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얼마나 예쁩니까? 서울에서 볼 수도 없지만 정화는 영광로나 화로 같고 약하면 별빛 또는 촛불과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정화일주가 임수와 합을 하죠. 정임 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음정지합이다 그러죠. 그래서 연애만 탐이 가고 그 다음에 본분을 망각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충성하는 척 하면서 거짓이 많고 음란한 자가 많은 것이 정화다. 그렇지만 연, 월, 시에 지지에 어떤 글자를 깔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정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일주로는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만 가지고도 공부하는 거죠. 그 일주 옆에 있는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은 달라날 수도 있고 삶의 형태도 달리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주로는 공부하는 건데 이런 거는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화가 추위를 만나면 따뜻한 불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화롯불이나 또는 모닥불 같은 것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들죠. 그래서 따뜻한 열과 온정을 베풀고 인자하고 자상함이 있어. 그 다음에 덕목과 냉철하고 비판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정화가 더운 여름에 태어났다 하면 모든 것을 불사를 정도로 맹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다.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여가지고 쇳덩이를 녹여서 귀금속이나 필요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본래의 본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간목을 태워 경금을 녹여가지고 보석, 신금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제일의 본분이다 이런 얘기죠. 정화는 유달리 전쟁이 많고 차분한 성격이다. 차분한 성격으로. 그렇지만 작은 계기로 인해서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변화의 폭이 넓은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사주에 갑을 인묘가 있으면 가을이나 겨울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경금을 잘 재련해서 기물을 잘 만드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몸을 태워서 일으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남을 배려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며 그 다음에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리와 이치에 밝다. 정화는 사리와 이치의 분별력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병호보다 더. 그래서 사리와 이치에 밝아 본인의 실속을 차리는 데는 정화를 따를 사람이 없다. 정화는 본인의 실속을 차리는 데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정화는 원래 보석을 만드는 불이죠. 그래서 눈썰미와 관찰력이 뛰어나죠. 금은 보화를 만들듯이 눈썰미와 관찰력이 뛰어나서 사물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본인의 생각을 잘 구사를 하고 그다음에 호소력이 짙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 정화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술계와 교육계에 많이 종사하는 일주가 정화일주다. 이 정화는 내성적이다 그랬어요. 가까운 이에게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이 많지만 멀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냉정한 편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솔직한 면, 그 다음에 쉽게 실증을 내는 것은 병화나 정화나 거기서 같다 이런 얘기죠. 정화와 비슷하다, 병화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정일간이 만약에 정대운을 만나면 대단한 예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정화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정화는 일단 외면은 예절 바르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내면은 뭐가 있다? 선비정신이 있다.
그래서 선비정신을 소유함으로써 자존심과 신념이 강하고 거짓말이나 그릇된 것은 참지 못하는 정화의 성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화보다 상황의 전후와 손익을 잘 가리는 것이 정화의 장점이다. 말과 행동의 표현이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또 튀지도 않지만 조용하게 자기가 잘난 척하는 형태가 정화다 이런 얘기예요. 남성은 일반적으로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다. 그래서 가정보다 직장에서 능력을 더 잘 발휘한다. 가정에서 잘하지만 직장에서 더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촛불과 등대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며 편안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유머 감각도 있어서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생각도 깊고 의협심 그다음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정화는 어떤 단점을 또 가지고 있나? 정화의 단점을 보면 정화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그다음에 명분보다 실속이 앞선다. 명분보다 실속이 더 앞선다. 그래서 특히 남녀 모두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상대 배우자가 자기한테서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화는 기쁨과 희열이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고 변덕으로 나타나서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것이 정화의 단점이다. 그 다음에 정화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화일주들은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군중들 속에 묻혀 있으면 늘 고독감을 느끼는 것,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사주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건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고 했어요. 이 정화는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다.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칫 염세적으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빠져서 생활을 허비하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다.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주는 심장병과 그 다음에 시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에 대한 성정을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정유일주는 어떤 성정을 가졌나를 보겠습니다. 정화가 지지에 유를 깔았을 때 이건 우리는 정유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육식갑자의 순서, 갑자을주 병인정명무진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에서 육식갑자의 순서에서 정유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3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정유일주다. 몇 번째? 3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는 무슨 식? 나선식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유일성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정의유를 보면 뭐냐면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에 천을기인을 깔고 있어서 우리가 일기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장성이고 그 다음에 천인, 그 다음에 문창성이 있고 학당기인이고 태극기인이다. 그래서 좋은 걸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일주들이. 그래서 정화일주 중에서 재물복이 제일 많았다. 길하다. 그래서 정일생은 미인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정이 지지에 유를 깔았을 때 12운성에서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궁에 해당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궁을 지지에 깔 수 있는 음가는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5가지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계유가 있는데 을목이 유를 깔았을 때는 절지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정과 기는 화토동국으로 같이 쓰죠. 그래서 정과 기가 지지에 유를 깔았으면 일지보다 장생이다. 일지에 장생, 그 다음에 재앙을 깔면 그 사주는 굉장히 강하다가 아니고 약하지 않다. 이렇게 자평진전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금이 유를 깔았을 때는 걸록에 해당하고 개수가 유를 깔았을 때는 병지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유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경금과 신금이 있어.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정화가
경금과 신금은 금이죠. 화극, 금 맞죠? 내가 극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재물인데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이 경을 보면은 정제에 해당하고 정이 신을 보면 신금을 보면 편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유는 지지의 정제와 편제. 그러니까 돈방석에 앉아있는 일주가 무슨 일주? 정유일주다. 본인이 물론 신강해야지만 그 돈을 다 걷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한 정유일주는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유금은 동물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유금은 닭이죠. 닭.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닭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뭐냐면 여기 써놓은 대로 닭은 벼슬은 문을 나타내고 날카롭게 뻗친 발톱은 무를 나타내고 적을 봐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성격은 용기이다. 그리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행동은 인에 해당하고 때를 맞추는 습관은 신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 무, 용기,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신인까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믿을 신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닭의 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일단 일지에 천을기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누구의 주위의 도움을 받는다. 천을기인을 깔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정의 천을기인은 유금과 또 뭐가 있죠? 해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정의 일주도 천을기인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밤에 반짝이는 귀금속이다. 정유는 달밤에 반짝이는 귀금속. 촛대,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나 둥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런 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유일주의 일반적인 직업은 법조계나 또는 정보기술 또는 금융기관 또는 회계사 또는 교수나 패션 디자이너 그다음에 금은세공 치과의사 또는 성형외과 의사. 원래 정화는 세밀하다고 그랬죠. 세밀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또는 신문기자, 정육점이나 돈놀이 등의 직업에 인연이 있는 것이 정유일주이더라. 그래서 정유일주의 성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정유일주는 일단 지혜롭고 총명하다. 학문에 능하다. 문창기인이 있다고 그랬죠. 문곡도 있고 학문에 능하고 문장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이 정유일주이더라. 그래서 일단 귀인, 천을기인을 깔아서 귀인 타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정유일주이다. 마음도 선하고 인정도 많더라. 누가? 정유일주가. 그러나 유금이 뭐예요? 유금은 면도칼을 얘기하죠. 그래서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기만 해도 좀 문제가 있죠. 끊을 때는 딱 끊는 그런 맛도 있어야지 남자다운 남자로 보이겠죠. 그래서 유금이 칼이라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좋은 일주이다. 여자도 싸나오면 안 되겠죠. 정유일주는 돈의 융통도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 유죠. 그래서 재물이 혼잡되면 다른 여자와 만나거나 두 번 장가간다. 뭐 요즘이야 뭐 두 번 장가가는 건 큰 문제가 되질 않죠. 미적 감각이 풍부하고 용모 단정하고 마음이 순진 천진스러운 그런 매력이 있으며 미모가 수려한 것이 정유일주의 기본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정유일주는 또한 자상하고 예의를 중시하죠.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하는 것도 정유일주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야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가 얇기도 한 사람이 정유일주이다 그랬어요. 정화는 선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인정이 많지만 유 속의 숙살, 까다로움으로써 잔인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정유일주의 특징이죠. 일단 내성적이기 때문에 정화는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약간 가벼운 성격으로 생각이 깊지 못해서 행동에 옮겨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정유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유는 천을기인이라고 했죠. 천을기인으로 현모양처와 인연이 있다. 그렇지만 철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정유일주의 특징이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좋은 일주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 정유일주는 누구하고? 시어머니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불화하고
복잡한 일이 많다. 물론 사주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유를 보면은 정은 뭐예요? 정은 달빛이죠. 달빛이고 유는 뭐예요? 금은 보석이고 주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달빛에 빛나는 보석, 정유. 달빛에 빛나는 보석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곱고 미인이 많은 것이 정유일주이더라. 남자는 이쁘장하게 생겨서 일반적으로 꽃미남이다. 꽃미남이다. 그 다음에 부티나는 강남오빠형이다. 부티나는 강남오빠형이다. 철새 계금으로 활인을 해야 액을 면한다. 활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의학계나 종교인 또는 역술인으로서 사는 것이 정유일주들은 좋겠다. 그럼 정유일생의 남자는 어떤가? 정유일생의 남자는 일단 총명한 호인이다. 총명한 호인으로 부모덕이 있다 그랬어요. 부모덕이 있고 은행이나 경리 또는 회계사로서 교육과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제 등은 약하다. 형제 등은 약하다. 일지편제가 천을기인이에요. 일지편제죠. 정유가 편제인데 이게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현모양처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철을 고생시키거나 첩을 얻는 경우도 있다. 많다 그랬네요. 많다 그랬어요. 근데 또 주위에 다른 글자를 봐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정유일지가 격이 떨어지면 이발사나 돈놀이, 정육점 이런 직업에 인연이 있는 걸로 몸에 흉이나 또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더라. 누가? 정유일주 남자가. 그럼 여자는 어떤가? 여자는 다른 일주 중에서 정유일주가 여자로서는 좋은 일주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일주에 비해 훨씬 좋은 사주이다. 보통 여자로서는 괜찮은 사주가 여자 정유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확실한 현모양척감으로 알뜰살림에 남편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금전 문제로 인해서는 집안의 권리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유일주의 여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편 수입을 자기가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남편의 수입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생활전선에 나가려는 그런 기질이 있고 대개 현모양처로서 손색이 없는 정유일주이다. 하지만 누구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자도 합격인 경우에는 여자면도사, 그 다음에 미장원 이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격이 파해지면 합격이 되면 정육점이나 유흥가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남편 고필은 잘 하는 것이 정유일주이더라 이런 얘기죠. 정유일주는 일지에 천을기인을 깔고 있어서 어려울 때 남이 도와주는 그런 재수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